96년생 지훈씨의 사연입니다. 알바하며 번 돈으로 현대차 주식을 조금씩 샀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50만 원을 돌파하면서 수익률이 치솟았어요. 그런데 저는 밤잠을 못 이뤘어요. 주가를 끌어올린 1등 공신이 바로 로봇 아틀라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와 복봉 차오른다며 환호하지만 제 일자리가 곧 사라진다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가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취준생 지훈씨의 걱정도 당연합니다. 아틀라스의 등장에는 장밋빛 미래만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름 돋는 진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틀라스 때문에 공장의 채용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현대차 공장의 문은 10년 전부터 굳게 닫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킹산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현대차는 지난 10년 동안 생산직 신규 채용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3년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채용을 한다는 소식에 공무원 사회까지 들썩였어요. 요즘 정년 보장되는 일자리 흔치 않잖아요. 킹산직이라는 별명 붙으면서 수만 명이 채용에 몰렸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고생하기 싫어서 생산직에 도전하지 않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신규 채용이 없었을까요? 신입을 뽑는 대신 자동화로 대체하고 숙련된 사람들을 계속 쓰는 게 더 이득이었기 때문이에요. 2023년 당시 기사를 봐도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공장 자동화가 가속화하고 내연차보다 부품이 적은 전기차 시대에는 공장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대차가 2014년부터 22년까지 9년 동안 생산직 공개 채용을 중단했던 것처럼 장기간의 채용 공백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신입을 뽑지 않고 10년을 버틴 결과 한국은 이미 로봇 밀도가 세계 1위입니다. 아틀라스 전에도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노동자 1만 명당 로봇이 1012대, 세계 평균보다 6배나 많습니다. 사람을 안 뽑고 기계를 채우는데 가장 진심인 나라라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2030 신입사원들 가성비 최악의 존재입니다. 가르쳐 놓으면 도망갈까봐 걱정되지, 노조 가입해서 내 권리 찾으려고 하지, 또 퇴직금 챙겨줘야지. 반면 아틀라스는 24시간 일해도 불평 한마디 없잖아요. 현대차는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틀라스 같은 고성능 로봇을 2030년까지 3만 대 투입하겠다고 해요. 24시간 일하는 로봇 세대의 유지비는 1,400만 원. 인간 3명의 연봉 4억과 비교하면 무려 28배 차이가 납니다. 기업 입장에선 당연한 결정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잃게 될까요? 부모님 세대는 공장에서 기술을 배워서 중산층이 되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배우는 자리를 로봇이 대체하게 되면 우리는 기술을 배우고 숙련도를 쌓아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가 될 기회를 아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장의 일이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현대차 공장이지만 내일은 여의도 금융가, 모레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노조라도 있으니 다행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콜센터 사례를 보면요, 콜센터 상담사들은 AI를 도입할 때 협의를 했다는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프레임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로봇 도입이 우려된다고 얘기하면 시대에 뒤처진 러다이트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기업도 정부도 기술 도입을 막자는 건 러다이트 운동이라면서 로봇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강성 노조의 입장인 것처럼만 다룹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누구도 아틀라스가 가져올 난제를 해소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정부는 뭐랄까요? AI 기본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만드는 AI 기본법을 들여다보면 산업 육성이나 지능에는 목을 매지만 정작 이 기술 때문에 삶이 뒤흔들릴 수 있는 미래 세대를 보호할 장치는 빠져 있어요. 하지만 아직 늦은 건 아닙니다. 정부는 단순히 AI 산업에 보조금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로봇 때문에 밀려날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고 재교육할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자동화가 된다고 해도 인간이 현장에서 100%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로봇을 관찰하고 또 보고하고 점검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 불러올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대화를 열고 2030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 기술 낙관론자들의 장밋빛 미래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술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틀라스를 중심으로 이 미래의 숙련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또 아틀라스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직종을 창출할 수 있을지, 기왕이면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기쁨은 주주들만 가져가고 일자리 상실의 고통은 청년들만 책임지는 구조,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로봇과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봇이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어떻게 우리 세대에게 다시 돌아올지 묻는 거죠. 로봇과 공존하는 공정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열심히 사는데 왜 현실이 바뀌지 않는지 궁금하다면 정치이건 아니지를 구독해보세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 시선에서 지금 사회를 해설해드릴게요.